개보이는 매년 1월 달쯤에 우리가 올해 무슨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군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더 열심히 봐야 되고, 파기, 아까 수지비용 동의 뭐 이런 것들 그 개보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들을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영상정보 관련해서 되게 이슈가 됐던 건데,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고정형 그 CCTV? 그래서 이제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동형 영상정보에 관련된 규정이 생기면서 이제 엄청 그 뭐 AI,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신기술 쪽 분야에서 이동형 관련해가지고 영상정보 처리하는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이제 그 전에 CCTV는 고정형이니까 건물이나 이런데 화재 예방 또는 뭐 범죄 관리 범죄 안전, 안전 관리 목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CTV를 많이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그 직원들 근태 관리 이런 거 할 때 그 출입구 쪽에다가 CCTV 설치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 업체에다가 그쪽 이제 근태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다 맡기고, 경비 업무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맡기면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CCTV 설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민원 제기가 되게 요즘에 많이 되는 게 나는 근태 관리 목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사무실에서도 그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다가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 이런 이슈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출입구 쪽에다 CCTV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내 자리 쪽에다가 이게 보이는 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이슈들이 되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직원이 회사랑 좀 트러블 있는 직원이야.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그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같은데 경비원들 있는 경우에 이제 CCTV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유명했던 건 철도 기관사. 그 기관사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관차 그 조작을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 놓여 있는 부분을 촬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CCTV 설치하는 이런 이슈들이 등장을 하면서 CCTV 관련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건물 하나하나당 거의 보통 CCTV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다 개인정보 처리자로 봐야 돼? 이제 이런 이슈도 사실 개보위 쪽에서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단순히 파일을 축적시켜가지고 이걸로 그 체계적인 배열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 파일인 거지, 그냥 날짜별로 쭉쭉쭉 들어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개인정보 처리 파일로 봐야 돼? 이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쟁점들이 엄청 많긴 한데, CCTV 민원이 하도 많이 생기고 또 열람권에서 이 CCTV가 문제가 많이 돼요. 사람들이 나 지갑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저 CCTV 보여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보여줬다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상에. 그러면은 이거 영상 다 지우고 보여줄래요? 약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뭐 놀이터 설치된 CCTV, 그러면 관리소장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CCTV 이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필요한 것들만 지금 일단은 넣어놓긴 했는데, 대리점 2층 사무실에다가 CCTV 설치한 거, 이거는 그 사업자는 정보 그 직원들 동의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직원이 문제 삼았다고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무실, 이제 그 사무실에 같이 있는 다른 직원들까지도 사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나올 수 있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본인들은 동의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우리는 동의해 준 적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의들은 이제 근로관계에 있는 동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사 노무 관련돼 가지고도 CCTV 디지털 수집 장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거냐?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서 동의한 거냐? 이게 있어요. 그냥 나는 근로관계니까 회사에서 다니려면 동의해야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유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가이드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인 직원들 동의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해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됐었던 사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야간 근무자가 있는데 밤에 경비원 그 지침 공간까지 촬영을 하면 이건 안 돼. 이건 과다수집?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생활 보호를 엄청 중요하게 해줘야 돼가지고 좀 소규모 공간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철도기관사도 마찬가지인데 손만 나오게 이렇게 해야지, 그 혹시 누군지 뭐 알 수 있게 주변까지 촬영하거나 뭐 이 사람의 그 얼굴까지 촬영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련해 가지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이런 이슈랑,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으로만 하는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에 이용을 하면 안 돼요. CCTV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혹시 뭐 다른 데다가 쓴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이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인데 그 AI 분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오픈 AI가 문제가 돼서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 같은 거 내는 게 해외 사업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학습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처리 방식이랑 되게 달라요. 다 뭐 분절화 시켜서 한다고 하고 뭐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고 엄청 새로운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오히려 이걸로 계기가 돼가지고 작년 3월에 그 AI 사업자들 전반적으로 실태 점검을 한번 하는 계기가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3월에 요거 언론 기사가 나면서 조사 착수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용자들도 687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23년 5월까지 조사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과태료 유출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제대로 자료 제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개선 공고로 일단 하기로 했고 대신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사업자랑 국내 사업자들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실태 점검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 언제였지? 6월이었나? 그 실태 점검 결과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처분만 하면 너무 이게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태 점검 이런 걸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처분이 나가진 않고 개선 공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외 시정 공고들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61조 2항 이제 이런 식으로 공고하는 행정지도 형태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사항이 다시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때 조사해서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 개보인은 매년 1월 달쯤에 우리가 올해 무슨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군이면 이제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더 열심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파기, 아까 수지비용 동의 뭐 이런 것들 그 개보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들을 한번 그거를 조금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걸로는 그 프라이버시 취약 분야라고 해가지고 공유 플랫폼 여행, 렌터카, 공유 모빌리티 이런 세 개의 업종은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금융 아까 보험사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올해 지난달인가 우리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는 예전에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소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금융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 라고 했고 특히 국외 이전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없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들여다볼게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것도 같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대규모 주택 분양이라든지 임대차 관련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이랑 건설 분야도 우리가 볼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 있잖아요. 에듀테크 관련해가지고 여기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하는 애들 그리고 특히 아동 개인정보 수집하는 이런 경우들 우리가 좀 들여다볼게 라고 해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라고 해가지고 4군데 업종은 우리가 좀 더 올해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게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한 개 사업자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실태 점검으로 해서 아예 그 집단에 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업체 위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개 사업자를 만약에 조사하는 경우라고 하면 거기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동종 업종이면은 이제 거기서 나온 시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을 보고서 빨리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래서 그런 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전체 그 사업군에 여러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실태 점검 형태로 지나갈 수 있어서 실태 점검이면 아까 조사 처분하기 전에 그 공고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근데 그 외에 신기술하고 신사업 분야라고 해가지고 AI 에이전트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전 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마 개선 공고 뭐 이런 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사 노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랑 그 다음에 리걸테크 쪽은 이거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이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군에 계시는 사업자이면은 조금 더 유심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